안녕하세요. HR 멘토스 김유리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취업역량 기본과정 시즌3 제2강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주제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들 취업 목표가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취업 목표란 하고 싶은 일과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말하는데 제2강에서는 취업 목표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차를 보겠는데요. 제2강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첫 번째는 시작하기 전에 현재 구직자들의 어떤 희망 직무, 희망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취업 목표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취업 목표 실행을 위한 5가지 전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취업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대답이 yes라면, 그렇다면 취업 목표는 정하셨나요?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취업 목표라는 부분인데, 취업 목표라고 하면 바로 희망 회사 그리고 희망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취업 목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CJ 제일제당의 식품 영업직에 지원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취업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들 정해지셨나요? 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학생과 직장인의 41.2%가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진로 목표 설정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진로 목표가 분명히 서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알고 그곳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데요. 최근에는 삼성증권의 이성한 인사담당 상무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취업의 경쟁력이다. 이 두 설문에서 여러분들 공통점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취업하시기 전에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남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은 구직자들은 어떠한 취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반기 취업 목표, 중견기업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경기 불황이 좀 이어지면서 대기업보다는 우수 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학생 입사 선호도 기업은 삼성, 단연 삼성이 1위네요. 삼성, 현대, CJ, SK, LG 순으로 나타났고요.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직무는 마케팅, 영업, 경영지원, 재경, 연구개발, 서비스, 디자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명확한 취업 목표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산업에 대한 이해, 네 번째는 회사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임한다면 직무도 쉽게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산업 그리고 회사 또한 쉽게 여러분들 결정하실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로 나에 대한 이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라는 정보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흥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흥미,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성향, 어떠한 기질을 가졌는지 성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치관,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기준 같은 거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제 가치관이라는 건데, 흥미, 성격, 가치관,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가정 환경, 본인의 강점, 약점, 성격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기나 재능, 취미 같은 이러한 성향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을 이해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직업 심리검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주관적으로 본인을 이해하는 방법 플러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이해하는 어떤 심리검사를 이용한다는 방법을 꼭 이용을 하셔서
흥미, 성격, 가치관,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등등의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나는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초등학교 시절에는 또 어떠한 활동과 경험을 갖고 있었는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 남학생이라면 또 군대 시절이 있겠죠. 그 시절 동안에 좀 임팩트 있는 어떤 에피소드, 사건,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등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분석하는 부분도 나를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본인이 습득한 역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여행을 굉장히 자주 다녔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변화를 좋아하는 어떤 성향, 역량을 가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험과 역량을 한번 매칭시켜 보는 거, 역량 분석까지 한번 해보신다면 나를 굉장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팁을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를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A4 용지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본인의 성격, 흥미, 가치관,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가정 환경 등등의 객관적인 정보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경험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경험은행을 만드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경험은행의 템플릿이 이제 나오는데요. 구분의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 옆에 칸에는 경험을 쭉 한번 나열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 중에서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관련돼서 좀 주요된 경험, 핵심 경험만을 추출을 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경험들 중에서 이 경험이 어떠한 점을 나에게 시사했는가, 시사점에 대해서도 한번 요약 정리해서 써보시고 그 시사점을 갖고 역량을 한번 추출을 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여러분들 듣고 계실 텐데 그 경험에서 비롯한 나의 역량, 경험과 관련된 나의 역량까지를 경험은행을 통해서 한번 추출을 해내 보시기 바라고요. 역량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경험과 역량을 매칭시켜서 키워드로 표현해내는 거. 경험은행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이 방법들을 당장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셨다면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할 단계입니다. 직무를 알아야 여러분 준비할 것들이 미리 보이는데요. 내가 가진 성향이라든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판매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면 또 어떤 일이 좀 맞으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영업직을 하는데 굉장히 들어맞겠죠. 이렇듯이 한번 써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겠고 그 일, 그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를 일단 아시는 거.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이제 직무에 대한 개요 부분인데요. 그 일을 아시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요즘에 NCS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가 산업별로 표준화시킨 직무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 사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산업별로 어떠한 직무들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그 관련된 역량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사설 사이트인 자비룸이라는 사이트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의 직무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뒷단에 직무에 대한 어떤 그 커리큘럼에서 많이 얘기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제조업 기준으로 4개의 직군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지원 직군, 그리고 영업 마케팅 직군, 그리고 연구개발 직군, 생산 제조 직군, 그러니까 4가지 직군으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직군별로 세부 직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살펴보시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미리 숙지하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 정보를 찾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직접 그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턴을 꼭 대학생활 중에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캐파 내에서 인턴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직무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나에게 정말 맞는지, 이 일은 정말 나랑 안 맞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직무 정보를 찾는 방법으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직무와 관련된 도서들, 그리고 신문, 방송, 기사들, 그리고 정기 간행물들을 통해서 습득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HR 멘토스 홈페이지 내에 있는 직무 적합성 검사, 제오스 검사라는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직무 적합성을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산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여러분들이 산업을 아시면 비즈니스 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산업을 아시면 그 산업 내에 있는 회사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 같은 경우도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식품 제조업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할 때도 식품 제조업군에 속하는 회사들을 찾아서 많이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혀 자신하고 상관없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생뚱맞은 그런 분야를 쓰시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산업 분야를 미리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이 산업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분석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경영학과 학생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마이클 포터의 5포시스 이론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분석해 보는 거, 그리고 그 산업의 스왓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 이것 또한 산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통계분류라는 메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업 주체들이 모든 산업활동을 그 성질에 따라서 유형화하고 이를 부호화한 것인데요.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주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개의 산업에 대해서 아마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텐데, 이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셔서 산업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NCS 분야별 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CS라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기술, 소양 등을 전 국가적인 측면에서 산업 부분별 그리고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NCS 사이트의 분야별 검색에 보시면 총 24개의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가셔서 클릭해 보시고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분석을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마이클 포터의 5포시스 분석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이해인데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나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서 직무와 산업을 고려를 하셨다면 이 산업군에 속해 있는 회사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을 알면 취업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산업 내에 많은 기업들 중에서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을 한 10개 정도를 한번 추려내 보십시오. 그 10개 정도 중에서 내가 왜 이들 기업에 입사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좀 파악해 보시고요. 취업 시에 필요한 기업 분석의 범주를 아시고 기업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취업 준비생이라면 기업 정보의 범주를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정보는 4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재무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정보, 채용과 관련된 정보, 이 4가지인데요. 처음부터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라 하면 회사에 대한 개요, 그리고 연역, 근로자 수, 비전, 핵심 가치, 대표자, 주요 사업 내용, 그리고 주요 제품군에 대한 정보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이 정도는 홈페이지 상에서 이미 다 숙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정보라든지 주식정보, 그리고 채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재무정보는 여러분들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장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식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아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재무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수익성 정보, 그리고 얼마나 이 회사가 오랫동안 갈 것인지 안정성 정보,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성장성 정보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 정보도 꼭 살펴보시기를 권하고요. 주식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서 시가총액 순위라든지 주식 정보, 그리고 네이버 증권 같은 사이트에서 주식 정보를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정보는 현재 주가와 거래량을 곱한 값이기도 한데요.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서 1위부터 300위 정도의 순위를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는 이것은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과거에 어떠한 직무에서 몇 명을 채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수준,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스펙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재상, 그리고 채용 정보, 인사 제도, 그리고 직무 정보와 같은 정보를 회사 내 채용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정보를 여러분들 좀 아신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취업 목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다면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 실행을 위한 5가지 전략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회사를 정하셨다면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리실 필요가 있고요. 셀프 마케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별화된 구직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남과 다른 차별화 전략이 없이는 절대 취업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다른 전략으로, 남과 다른 전략으로 취업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그 부분을 어떻게 녹여내고 또 면접장에서 어떻게 임해야 조금은 다른 지원자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습관으로 좀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취업 다이어리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상담을 해보면 어느 기업에 언제까지 이거는 알고 있는데 언제 서류 전형 발표가 나고 또 그 뒤로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어디에 지원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또 취업에 실패했다면 내가 어떤 점에서 취업을 실패했는지 이런 느낌이나 반성 같은 것들을 취업 다이어리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또 다가설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취업을 위한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자입니다. 이미 뭐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스터디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관련된 공통된 직무 목표를 가진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해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무조건 좀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취업준비생들 어떠신가요? 그냥 원서 내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 것보다는 1번 전략하고도 좀 맞물리기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리시고 실제로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들고 본인을 마케팅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세운 취업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실행 전략이 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2강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는 강의를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직군과 직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R 멘토스 김유리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